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법전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저는 싱글맘이었던 엄마와 둘이 살았는데 법전을 좋아하는 저로 인해 엄마의 기대가 참 컸대요. 자라면서도 관심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질 못했어요. 제 관심사는 법이었는데 제가 헌법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슬금슬금 저를 피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친구들 앞에선 헌법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말이 없는 애가 됐어요. 친구들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안 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법 얘기도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도 제 진로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법대에 가고 싶었고 엄마 역시 저의 선택을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법대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문제는 법대에 들어간 후였어요. 엄마, 나 변호사 안 할래. 뭐? 그럼 검사나 판사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 나는 누군가를 법으로 판단하거나 변호하는 게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법을 왜 공부했는데? 취미생활 하려고 법대에 들어갔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전공을 바꾸겠다는 거야? 아니, 난 여전히 법이 좋아. 법대는 졸업할 거야. 아니, 변호사도 안 하고 판사나 검사도 안 할 거면 법대는 뭐하러 졸업하려는 건데? 이제라도 복수 전공을 해. 난 법 말고는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저는 법대 졸업 후 법무법인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법대를 나왔다 보니 입사도 꽤 수월했어요. 물론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변호사님들이 제 선택을 좀 의아해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나랑 같은 법대 출신이던데 왜 비서를 해요? 이제라도 변호사 해요. 전 누굴 변호하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뭐하러 비서를 해요? 공부한 거 아깝게. 같은 동문이라는 이유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변호사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비서 일이 참 좋았습니다. 법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제 일에 만족하며 경력을 쌓아가던 어느 날 신임 변호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중 한 남자 변호사가 매번 선배들에게 혼인하는 겁니다. 넌 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죄송합니다. 아니, 법원에 가면서 빠뜨릴 게 따로 있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게 한두 번이냐고. 법원에 가면서 뭘 빼먹고 가는 건 기분인 것 같고 별론 실수도 많은 눈치였어요. 그렇게 계속 선배들에게 무시당하니 동기들도 같이 안 놀아주는 분위기더라고요. 어느 날 일이 바빠서 조금 늦게 구내식당에 갔는데 그 남자 변호사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마침 혼자 갔던 터라 같은 테이블 끝쪽에 앉았더니 그 남자가 저를 흘끗 보는 게 느껴졌어요. 모른 척하기도 뭐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점심이 좀 늦으셨네요? 네. 일이 바빠서요. 변호사님도 늦으신 것 같은데요? 전 일부러 좀 천천히 먹어요. 일부러요? 네. 늘 바쁜 척하면서 좀 늦게 먹어요. 일도 못하는 변호사가 밥 시간만 제때 챙긴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일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하는 척, 노력하는 척 하다가 늦게 와요. 물론 그냥 척만 하는 거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다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동료인데 너무하네요. 들었어요. 비서님도 법대 나오셨다고. 네. 공부도 엄청 잘하셨다던데. 네.
워낙 어릴 때부터 법을 좋아했거든요. 그날부터였어요.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된 일이었죠. 같이 밥을 먹다 보니 서로의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법을 업으로 삼는 게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고 싶은데 순수함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거죠?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막상 법으로 일을 하니까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력은 늘 거예요. 저 혹시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는 제가 법대에 다닐 때 성적이 꽤 좋았다는 것 때문인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모두 알려주었죠. 저의 점심 메이트가 이왕이면 우리 법무법인에 잘 적응하기를 바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승소했다며 저에게 막 달려오는 겁니다. 다 비서님 덕분이에요. 우리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제 덕분이라고 공을 돌려준 건 고마운데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축하해요. 변호사님이 잘해서 그런 거죠. 대충 그렇게 못 들은 척을 했는데 얼마 후 그가 저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대한 꽃다발을 내밀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린 분명 천생연분이에요. 나랑 결혼해줘요. 꽃다발을 들고 등장했을 때부터 뭔가 불안하더라니. 대뜸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사내에서 우리 둘은 비밀 연애를 했던 사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늘 같이 점심을 먹었던 거냐.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죠. 사실 저는 그날 꽃다발을 받긴 했지만 고백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그에게 남자로서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사내에선 이미 우리 둘이 결혼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기에 그와 밖에서 만나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 변호사님 안 좋아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좋은 동료로 지내고 싶어요. 그럼 나 때문에 당황했겠네요. 내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백해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결혼할 것처럼 소문이 나니까. 미안한데 저는 좋아요. 네? 비서님도 제가 싫었으면 안 도와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고백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보면 안 돼요? 아니, 즉 그게 우린 진짜 좋은 짝이 될 거예요. 내가 장담해요. 제 의견을 말했음에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이는 여전히 사내 커플처럼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 소문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커플 싸움했냐는 둥 사람들이 더 놀리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도 아니에요. 고백을 받은 건 맞지만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럼 왜 둘이서만 점심 먹었어요? 그냥 우연히 시작된 건데 그냥 점심 메이트였어요. 그리고 제 말은 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가 저를 찾아오더니 울먹이며 묻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나랑 결혼 안 한다고 말했어요? 아, 그게 오해가 있는 거니까 사귀는 사이도 아니라고 했죠. 정말 나랑 결혼하기 싫어요?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결혼부터 얘기하는 건 좀... 나 비서님 덕분에 이제 숨통도 트이고 얼마 전에는 나 좋다는 사람한테 고백도 받았어요. 근데도 안 잡을 거예요? 에? 도대체 누가 누굴 잡으라는 건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1년 동안 제
저와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아예 대놓고 없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처음엔 오해를 받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다른 여자 직원들이랑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렇다고 제 선택을 후회한 건 아니어서 저도 모른 척 지나가던 어느 날 야근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안 가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내가 왜 싫어요? 아니, 저기 싫은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여자들이랑 다녀도 질투도 안 나요? 설마 일부러 그랬어요? 네, 일부러 그랬어요. 나 질투 좀 하라고. 억지를 쓰면서 보채는데 갑자기 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알겠어요. 결혼 취소. 연애부터 해요. 연애요? 알겠어요. 씨. 연애도 부담스러우면 데이트, 데이트라도 해줘요. 데이트. 좋아요. 그럼 데이트 말고 그냥 밥 먹읍시다, 밖에서. 언제요? 저녁 안 먹었죠? 뭐 안 시켜 먹은 것 같던데. 계속 여기 있었어요? 네.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배고프겠다. 가요, 그럼. 오늘은 제가 살게요. 제가 살 거예요. 가요. 예약해둔 데 있어요. 예약도 했어요? 그래도 첫 데이트, 아니, 첫 식사인데 좋은 데서 하고 싶어서요. 예약 시간 넉넉하게 잡아놨으니까 지금 가면 돼요. 저 때문에 회사에서 저녁 내내 서 있었을 그를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가 예약했다는 식당도 근사했어요. 밖에서 보니 회사에서 볼 때랑은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와 함께한 것이 데이트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사내 커플이 됐어요. 그러나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만나기로 했죠. 비밀 연애를 하니 오히려 더 재밌고 마음도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또 한 번의 프로포즈를 받았죠. 이제 진짜 고백해도 되는 거지?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회사 안이 아니라 그가 준비한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결혼? 벌써? 그러나 저는 또 한 번 결혼 제안 앞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 앞으로 반지함을 내밀고 있던 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표정이 굳어가는데 보는 제가 더 민망하더라고요. 그는 반지함을 내민 손을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스르륵 손을 내리더라고요. 이번에도 내가 너무 빨랐어? 어? 아니 뭐 그래도 회사 안에서 한 건 아니니까. 그럼 언제 다시 하면 돼? 남자친구의 질문에 저는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다시 하면 되냐니.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는 심정이었거든요. 연애한다고 꼭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결혼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너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결정을 해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엄마한테 이미 말했거든. 무슨 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아,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순 있지. 그게 정확히는 결혼할 거라고 말했어. 뭐? 나는 자기가 나랑 연애도 했으니까 당연히 결혼도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나한테 확신이 없어?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시기도 중요한 거고. 그럼 좀 나중에 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 생각해본 문제가 아니야. 아직 진로도 확실히 못 정했고. 진로라니? 자기는
우리 법무법인 비서잖아. 어? 지금 직업은 그런데. 자기야, 그냥 쉽게 생각해. 비혼주의자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언젠가는 결혼한다는 건데 나랑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 나 변호사잖아. 조건도 나쁘지 않고. 나 어디 내놔도 조건 꽤 좋은 편이야. 일단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일단 약속만 해줘. 나랑 결혼한다고. 그럼 시기는 천천히 잡으면 되잖아.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설득에 못 이겨 허락했어요. 알겠어. 결혼하자. 근데 시기는 좀 천천히 더 얘기해보자. 그런데 다음날 우리 법무법인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가 감히 피서 주제에 내 변호사 아들을 꿰어 결혼한다는 애니? 네? 그 순간 손이 날아오더라고요. 법무법인 비서인 내가 변호사인 예비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직장에 찾아와 내 뺨까지 내리친 겁니다. 이년아, 니네 엄마가 그리 가르쳤냐? 그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내 머리채도 잡았어요. 그 순간 우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님이 나타나 소리쳤어요. 내가 가르쳤다. 우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니, 정말 이 친구 어머니세요? 조금 전엔 욕도 하시더니 표현이 많이 바뀌셨네요. 아니지,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얘 엄마예요. 수년 전에 의뢰인으로 뵙고 오랜만에 뵙네요. 예, 그때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뵙다니 유감입니다. 아니 얘, 너는 왜 너희 어머니에 대해 말을 안 한 거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지듯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회사 안에서도 원래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연히 없었겠지. 우리 아들도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몰랐어요. 제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왜 말을 안 했는데? 아직 부모님 뵐 때도 안 됐고 그 사람이 알면 직장 다니는 게 불편해질까 봐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한다면서 가족관계도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야? 너 때문에 큰 실수를 했잖니? 혹시 그 실수를 저한테 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제가 대표님이 제 어머니인 줄 모르고 큰 실수를 했잖아요. 실수는 우리 딸한테 하셨죠? 예? 실수는 우리 딸한테 하셨다고요. 어쩜 이러세요? 우리 딸이 법무법인 변호사가 아니라 비서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지, 그게... 우리 아들이 변호사니까요. 우리 아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우리 딸도 법대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드님보다 성적도 좋았죠. 예? 우리 아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순간 제가 더 당황했어요. 그 사람이 제가 법대 나왔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가 법대를 나왔어? 제가 법대 졸업 성적도 더 좋아서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뭐? 우리 아들이랑 말이 전혀 다른데? 막말로 네가 법대를 나왔어도 지금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조언을 하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네가 비서 중에서도 왕따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짠해 보였다더라. 그래서 챙기다 보니까 정이 깊게 들었다고. 자기 내조는 잘할 거니까 허락해달라고. 뭐라고요? 왜?
우리 아들이 거짓말이라도 했다 이거니? 거짓말은 네가 했잖아. 거짓말한 적 없고요. 어머니 아들이 거짓말한 거 맞는 것 같네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남자친구가 달려오더라고요. 엄마, 여길 진짜 오면 어떡해? 넌? 네 회사 대표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라? 아, 왜 몰라? 여기 계시잖아.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남자친구에게 물어야 할 게 있었어요. 어머니께 내가 회사에서 능력도 없고 왕따라고 말씀드렸어? 어? 그게 자기가 법대 성적은 좋고 법률 지식은 많지만 비서들이랑 안 친한 건 사실이잖아. 그게 왕따라는 증거기도 하고. 내가 다른 비서들이랑 안 친하다니? 그래서 나랑 같이 밥 먹기 시작한 거잖아. 갑자기 왜 발뺌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기처럼 왕따인 줄 알았다고? 자기야,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도 우리 엄마 앞에서 아무 소리나 하고 있잖아. 심지어는 거짓말로. 자기 어머니라니. 여기 자기 어머니가 어딨어? 그리고 막말로 여기 어머니가 계시다는 건 우리 법무법인 직원이라는 건데 말이 돼? 자기 어머니 연세 정도의 직원이면. 그때였어요. 이번에도 엄마가 나서더라고요. 그래, 그게 나야. 대표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법무법인 다니기엔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던데. 역시 이해력도 부족한 것 같네. 설마 자기야, 혹시 자기 어머니가... 그래, 여기 계신 대표 변호사님이 우리 엄마셔. 말도 안 돼. 자기 어머니 그냥 싱글맘이었다며. 우리 엄마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거랑 싱글맘인 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혼자 애 키우기도 버거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건 우리 딸은 모르지. 내가 설명해줘야겠지. 대표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아쉽다는 듯 저를 흘겨보는 겁니다. 자기 눈빛이 왜 그래?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에 말 좀 해주지. 나만 바보 됐잖아. 너만 바보 된 줄 아니? 나는 들어오면서 얘한테 욕까지 하면서 들어왔어. 그걸 대표님이 들으셨어? 그래, 다 쟤 때문이야. 도대체 쟤는 저 찬란 엄마를 두고 비서를 하고 사는 거야. 법대까지 나왔다며. 그것도 들었어? 넌 그 얘기 왜 안 한 거야? 그리고 제 말이 자기 왕따 아니었다는데? 어? 그게... 정확히는 자기가 왕따였지. 야, 너 그만 안 해? 뭐? 야? 우리 엄마가 듣잖아. 우리 엄마도 듣거든? 순간 남자친구가 우리 엄마 눈치를 보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도 우리 딸은 왕따인 적이 없는데? 그게... 자기가 왕따였지. 능력도 부족했고. 나는 그냥 자기가 좀 짠했고 회사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고 싶었어. 점심을 같이 먹게 된 것도 나는 정말 일이 많아서 좀 늦어진 거였어. 마침 혼자 먹는 자기를 본 거였고. 그런 거였어? 그래. 그날부터 자기가 나한테 뭘 자꾸 물었잖아. 그걸 대답해주다 보니 다음 점심도 그 다음 점심도 같이 먹게 된 거지. 그래, 알아. 자기 덕분에 내가 자리도 잘 잡았지.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한테는 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 왜 그렇게 말했어?
법대 나온 것도 말 안 하고 말이야. 난 또 그냥 비서인 줄 알고 무시했잖아. 그건 솔직히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서 그랬어. 뭐? 엄청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자꾸 내가 아깝다고 하니까 나도 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랬지. 뭐야? 그렇다고 네 여자를 능력 없는 애로 만들어? 그러니까 왜 어릴 때부터 날 무시했어? 뭐? 엄마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잖아. 내가 삼수해서 법대 들어갔는데도 삼수해서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고 검사나 판사 되라고 했는데 그거 못해서 변호사 됐다고 뭐라고 했잖아. 그래서 네가 거짓말한 게 전부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애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돼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짜 기가 차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내가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두 모자가 아주 서로만 탓하면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결국 엄마가 두 사람과 저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조용히 정리 좀 해보죠. 변호사님, 정리가 뭐가 필요해요? 애들들 결혼한다고 했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 선택을 지지해줘야죠.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나서야 할 것 같더라고요. 죄송해? 아니, 뭐가 죄송해. 프로포즈는 받은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시기는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뭐? 우리 아들은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고 하던데? 네? 저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뛰어왔네. 자기야, 대체 왜 그래? 분명 청혼 받아줬잖아. 자기가 자꾸 설득하니까 일단은 받아준 거고. 분명 말했잖아. 시기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이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뭐가 이런데? 대표 변호사님이 엄마라서? 나한테는 그냥 싱글맘인 어머니랑 둘이 살았다고 했잖아. 사실대로 말한 거야. 중요한 걸 빼먹었잖아. 내가 대표 변호사 딸이라 좋아한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만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조심을 했겠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이쯤 되니까 결혼도 하고 싶고 너는 생긴 것도 괜찮고 그냥 비서의 싱글맘 엄마랑 살았던 애니까 내가 하자고 하면 바로 결혼해 줄 줄 알았단 말이야. 뭐? 근데 이상하게 너무 튕긴다 했어. 내가 만만해서 결혼하고 싶었다고? 솔직히 우리 법무법인 비서면 연봉도 나쁘지 않으니까 맞벌이만 계속하면 벌이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계산적인 마음이었다고? 요즘 계산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계산해서 서로가 괜찮은 상대다 싶으면 하는 거지. 날 사랑하긴 했어? 당연히 좋아했지. 좋으니까 결혼하자고 하지. 그럼 내가 맞벌이 안 한다고 하면 어쩌려고 했어? 어? 아니, 왜 맞벌이를 안 해? 자기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허벅지를 꼬집더라고요. 아이, 엄마 아파. 너 왜 이렇게 눈치도 없니? 뭐? 내가 머리도 나쁜데 눈치도 없다 이거야? 아주 잘하네. 지금 장모님도 앞에 있는데 할 소리 안 할 소리가 있지? 여자가 사랑하냐고 물으면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거짓말을 해? 뭐? 거짓말? 아니,
당연히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싶지. 근데 막 생애 한 번의 사랑이다. 그런 느낌까진 아니야. 그냥 똑똑하고 성실하고 실은 법대 출신이기도 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도 머리는 좋겠구나 싶고 내가 엄마 때문에 똑똑한 거에 컴플렉스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좋았다고? 그래. 똑똑해 보여서 좋았어. 똑똑하고 만만한 여자랑 결혼해서 엄마한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어. 너 진짜 아무 소리나 할 거야? 결혼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좀 나가 있어.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등 떠밀어 보냈어요. 저기 사부인, 저랑 얘기해요. 사부인이라뇨? 그런 호칭은 너무 이르죠? 우리 아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래요. 애가 마음도 여리고. 그러게요. 마음도 여리고. 아직은 결혼하기에 좀 미성숙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순진해서 누굴 속이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머니부터 속였잖아요. 예? 우리 딸도 속였고요. 우리 딸이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해줄 것 같아서 들이댔다니. 황당하네요. 네가 이상하게 여겼던 게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저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 이미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서두른다 싶어서 이상했지. 처음 사귈 때부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한테 고백을 하질 않나. 널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했었어. 근데 청혼받은 건 왜 얘기 안 했어? 내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남자친구한테도 시기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 사실 난 결혼은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뭐? 그럼 받아주지 말았어야지. 원래는 거절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하도 설득을 해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올해 안에 한다고 한 게 아니라고?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도대체 그 녀석은 왜 그렇게 쉰소리하고 다니는 거야? 너 혹시 나 때문에 마음 바뀐 거 아니야? 내가 막 찾아오고 욕하고 그래서? 아니에요. 청혼 받았을 때 이미 남자친구랑도 한 얘기인걸요. 진짜 기가 차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귀한 아들 뺏으려고 한다고 난리를 쳤구나. 귀한 건 내 딸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법전을 좋아해서 법대에도 한 번에 들어갔고 재학 내내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죠. 우리 아들이랑은 딴판이었네요. 우리 아들은 법대도 겨우 들어갔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들어갔으니 성실하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우리 아들이 좀 부족해도 성실한 거 하나는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신부감을 열심히도 찾아다녔나 봅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게 제가 정말 말을 못 가려 해서 그래요. 솔직히 다들 속내는 똑같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배우자 찾고 싶고 요즘 애들은 더 그렇죠 뭐. 그래서 우리 딸 뺨까지 손대시고 머리채도 잡으셨잖아요. 그건 제가 상황을 몰라서. 사과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물론 사과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야 사과도 하죠.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변호사님 표정도 그렇고 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다는데 내가 사과까지 해야 해요? 그게 무슨 논리죠?
전 변호사 아니니까 논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기분이 상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뭐 어때서? 나도 이 집 따님이 법대 나온 데다 엄마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나왔죠. 이건 쌍방과실 아니에요? 우리 딸이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죠? 따져볼까요? 우리 딸은 대개 아드님이 한 프로포즈를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아드님이 제발 시간을 갖고 더 생각해보라고 해서 일단 프로포즈는 받아주고 대신 결혼 시기는 상의해서 천천히 정하자고 했죠. 딸, 맞지? 맞아. 그렇게 둘이 약속된 문제였고, 그래서 사실상 당장 결혼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으니 가족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와중에 대개 아드님이 거짓말로 결혼을 곧할 거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다 우리 딸의 조건까지 다 안 좋게 전하는 바람에 오늘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고요. 그럼 결국 잘못의 시작은 누가 한 것 같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엄마 직업을 말하지 않은 건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이 법무법인의 비서로 들어올 때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는데 자칫 엄마가 저를 꽂아준 것처럼 될까봐 제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얘가 변호사 안 하고 비서로 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얘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에 비서로 지원한 것도 뒤늦게 알았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변호사들 가까이에서 비서로 일하면 다시 변호사가 되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법대도 나왔는데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죠. 우리 모녀는 이 정도로 투명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누가 잘못한 건지는 아시는 얼굴인데. 예, 알지요. 알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랑 엄마의 눈치를 살피시더니 말했습니다. 아까 손찌검해서 미안하다. 머리채 잡은 것도 내가 뭘 몰라서 그랬어. 아무리 뭘 모르셨어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손이 좀 거칠어. 우리 아들도 자라면서 많이 혼나면서 컸고. 그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어머니 아들은 아니잖아요. 내 며느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네요. 제가 행여나 며느리가 된다고 하면 더더욱 그러시면 안 되죠. 계속 봐야 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면 되나요? 뭐? 너? 아주 대표 변호사 엄마 등이었고 할 말 다 하는구나. 엄마가 대표 변호사가 아니었어도 할 말 했을 겁니다. 그 순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왜 한숨을 쉬니? 내가 갑갑하다 이거야? 저한테 우리 엄마는 늘 싱글맘이었어요. 변호사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혼자 나를 키우며 아빠 몫까지 하려고 애쓰는 안쓰러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가 싱글맘이라는 얘기도 했던 건데 그 모든 얘기는 사라지고 우리 엄마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는 사실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하네요. 이제 사내에도 다 소문날 거고. 잠깐! 변호사님, 설마 우리 아들 잘리는 거 아니죠? 이유 없이 변호사를 해고할 수는 없죠. 다만 혹시 이 얘기도 못 들으셨나요? 무슨 얘기요? 대개 아드님이 계약직인 거.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댁의 아드님은 1년간 있었던 인턴십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규직은 못 됐고 인턴십 1년에 낸 변호사들에게 단기 계약직 자리로 기회를 더 줘요. 그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 친구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내가 이 사실도 알려줬을 거야.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사실 점수가 안 돼서 우리 로펌에 더 있긴 힘들거든.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너한테 결혼해달라고 매달린다고 하니까 좀 이상했어. 그게 왜 이상한데? 그게 점수가 미달이라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어렵거든. 본인이라고 모를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다른 로펌으로 가면 되잖아. 이론적으론 그런데 이 바닥도 좁아서 소문은 다 날 거거든. 실력 없어서 정규직 전환 안 됐다더라. 그러면 어디서 이 친구를 받아줄까 싶기도 하고. 그럼 결국 백수가 된다는 건데 너는 비서직이지만 정규직이잖아. 그래서 너랑 빨리 결혼하려고 했나 싶더라고. 진짜 알수록 상처다. 알아. 나도 딸한테 네가 어쩌면 결혼에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사실을 알아야 너도 판단할 것 같아서. 엄마, 지금 되게 쉬워 보이거든? 변호사를 오래 해서 그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응? 잘도 그렇겠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잘린다고요? 정확히는 계약 종료라고 해야겠죠? 아니, 그렇게 나가면 다른 데 취업하기도 힘들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쫓아내면 어떡해요? 쫓아낸 게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뿐이죠.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가뜩이나 얘한테 차인 것도 다 소문날 텐데. 그러니까 왜 오늘 찾아오셨어요? 왜 굳이 와서 우리 딸한테 상처를 주고 아드님까지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만드셨냐고요? 그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데도 계속 본인들 잘못은 안 돌아보고 애꿎은 우리 딸만 탓할 겁니까? 아유,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좀 주세요. 이미 여러 번 줬어요. 이대로 나가면 취업하기 어려울까 봐 기회를 이렇게 많이 준 친구도 처음입니다. 예? 그 정도라고요? 저한테는 정규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도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가만 보니 자기 어머니한테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네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대체 왜 저러는 건지. 아드님 일 쉬시거든. 두 분이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응어리 좀 푸셔야겠네요. 이렇게 매정하게 나온다 이거죠? 나중에 후회할걸요? 제가요? 예. 우리 아들이 좀 멍청해도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우리 아들 놓치면 분명 후회할걸요? 그것도 인생이니. 우리 딸이 잘 배우고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일단 애들끼리는 계속 만나봐도 괜찮잖아요. 왜 굳이 어른들이 끼어서 회방을 놔요? 저는 우리 법무법인의 인턴십에서도 떨어지고 단기 계약직을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결국 점수 미달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일에는 걱정 안 담아요. 만약 일 잘했다면 우리 딸의 관계와 별개로 우리 회사에 뒀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핑계 아주 잘 잡았다 싶잖아요. 이제 제가 약속이 있어서
만나면 접는 게 좋겠습니다. 밖에 사람 있어요? 엄마가 자리를 맞추면서 갑자기 밖에 있던 비서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곧 남자친구가 다시 들어왔고 우리의 사자대면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너희 둘 관계도 완벽히 정리했으면 좋겠어. 변호사님, 아무리 저보다 높은 분이어도 이건 아니죠. 뭐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떼어놓으면 벌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 누가 사랑하는데? 알고 보면 제가 더 절 사랑할걸요? 결국 저한테 져주잖아요. 이봐,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더 강한 거야. 상대방의 기분도 잘 파악해주고 그만큼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그게 뭐가 강한 거예요? 완전 호구지. 그래, 자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우리 딸도 호구로 봤고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혼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것 같고. 우리 계속 만나볼게요. 불편하시면 사내에서는 비밀 커플로 지내면 되죠. 내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거 아니세요? 난 내가 불편할 것보다 우리 딸의 선택이 불안하지. 자네 같은 사람을 고르다니. 꼭 젊은 시절의 나 같아. 엄마는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는 귀가 따갑게 들은 제 생부와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더라고요. 내가 그때 법대 선배하고 사고만 안 쳤어도 싱글맘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엄마는 나 낳은 거 후회해? 후회는 무슨? 이제와 말인데 너희 아빠 널 정말 보고 싶어 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뜻. 말도 안 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헤어졌다며. 그래서 엄마 혼자 날 키우게 된 거라며. 아니야. 너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먼저 갔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이제 해? 너한테 하면 뭐해? 매년 그날 챙기느라 버거울 텐데. 엄마 혼자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아빠가 나 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딸, 말은 바로 하자. 아빠는 저 하늘나라에서 이미 널 보고 있어. 네가 아빠의 무덤 앞에 앉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또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봐.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비록 엄마가 친정이 부유해서 너 키우며 돈 걱정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네가 이렇게 별탈 없이 자라준 건 네 아빠가 저 하늘에서 기도해주고 있어서라고 생각해. 그럴까? 그럼 아빠가 지금도 뿌듯하게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이제 네가 정말 아빠를 뿌듯하게 할 결정을 해. 엄마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를 가리켰어요. 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설렘을 줘서 고마웠어.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좋아해주고. 나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자기가 원하는 걸 최대한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물론 그게 결혼을 위한 전략인 줄은 이제 알았지만. 자기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런 줄 알았다면 프로포즈까지 받는 일도 없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자기와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어. 왜? 나도 모르겠어. 왜 자기하고는 미래가 안 그려지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자기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그냥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주나 싶어서 마음을 줘보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그런 맘 다 말해놓고 나한테 아직도 결혼하자는 거야?
왜 못해? 계산하고 따지는 게 잘못이야? 결혼이라는 게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그렇지. 그럼 나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가 한두 달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그래, 딱 석 달 만났네. 나는 석 달 만에 결혼하자고 할 줄은 몰랐지. 그건, 그리고 곧 자기의 단기 계약이 끝난다는 것도 몰랐어. 그래, 맞아. 나 계약직이야. 그렇지만 계약 끝나면 같은 회사에서 자기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두른 것도 있어. 그래? 그럼 당연하지. 근데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 다른 문제가 또 있어? 자기는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 자기 어머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 그건, 그게 내가 이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야. 야, 너 핑계대지 마. 엄마 믿고 까부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콧대가 높았던 거야. 네가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 오해는 마음껏 해. 근데 그래도 자기랑은 안 만나. 왜? 거짓말쟁이랑은 안 만난다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엄마가 보는 앞에서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모녀는 오랜만에 외식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니까 엄마가 애초에 교제할 때부터 신중하게 하라고 했잖아. 너는 정이 많아서 한 번 맺은 인연은 외면 잘 못한다니까. 그렇긴 한데 이미 마음에 벽은 있었어. 결혼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회사 사람들이 네가 내 딸인 걸 다 알게 됐네. 나는 지금껏 엄마가 금수저 출신인 걸 실감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랬으니 욕심이 없었겠지. 내가 욕심이 없어? 네가 엄마의 금수저를 물려받고 싶었으면 변호사가 되지 않았겠어? 변호사만 되면 사실상 이 법무법인도 네 거잖아. 그런 거야? 어머, 얘 좀 봐. 그런 거라니. 진짜 생각 안 해봤어? 응,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럼 이제라도 좀 해봐. 어차피 회사에서 비서 노릇만 하기엔 대표 변호사 딸인 거 다 알려줬고. 너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이 표정만 봐도 알지. 사실 결혼 생각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해. 진로를 못 정한 게 마음에 걸려서. 난 법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걸 업으로 삼아도 되나? 그러다 법이 싫어지면 어쩌지? 싶어서. 사랑한다는 게 원래 그래. 사랑하니까 더 실망하고 사랑하니까 밉고. 근데 그게 싫은 거랑은 또 다르다? 어떻게 다른데? 싫은 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지만 미운 건 보고 싶어서 미운 거거든. 너무 사랑해서. 근데 미워서. 근데 또 보고 싶어서. 뭐야, 완전 사랑 고백 같네. 엄마랑 아빠는 서로를 그렇게 사랑했어. 엄청 싸우면서. 진짜? 음, 그런데도 서로 못 보면 못 살 것 같아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결국엔 널 낳았잖아. 엄마는 후회 안 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조건 남자 만나서 평범한 결혼을 할 수도 있었잖아. 그랬겠지. 근데 엄마는 마음이 하나야. 응?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라고. 그 자리에 아빠가 있었고 지금은 네가 있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너도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넌 엄마 딸이니까. 그럼 어떡해? 저 사람이랑 계속 만나봐? 그게 아니라
아직 그 한 명을 못 만난 것 같다는 거지. 네 마음을 꽉 채워서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함께 가고 싶은 사람. 아, 네 전 남친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굳이 헤어지지 않았겠지. 둘 다 변호사면 서로 도움도 주고 오히려 좋잖아. 그렇네. 엄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확실히 정리되더라고요. 그렇게 전 예비 남편과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변호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던 어느 날, 그즈음엔 우리 법무법인에서 나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 전 남자친구의 목소리더라고요. 너도 잘 지내? 너도 법무법인 관뒀다며? 하긴 아무래도 곤란하겠지. 곤란하다기보단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무슨 일이야? 아, 나 엄마랑 인연 끊고 살아. 뭐? 갑자기 왜? 너랑 파혼을 겪으면서 엄마가 나한테 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았어. 당분간은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 아, 취업은 했고? 친한 선배 변호사 사무실. 나도 나중엔 개업해야지. 너는? 너도 변호사 돼서 법무법인 물려받는 게 낫지 않아? 네가 대표되면 진짜 좋겠다.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또 혹시 모르잖아. 내 자리도 한 자리 있을지.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아부를 하기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나야. 아주 전 예비 남편, 전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잡았나 싶더라고요. 네, 우리 아들이랑 전화가 안 되는데 혹시 너랑은 연락이 되나 싶어서. 네, 조금 전에 연락 온 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바빠서 끊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저는 바로 번호를 찍어서 보낸 뒤 두 번호 다 차단했어요. 그래도 든 정이 있어서 가끔은 전 남자친구의 시간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나 잠깐뿐이죠.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부하려면 체력도 필요할 것 같아 새벽에는 수영하고 그 외의 시간은 학원 다니고 공부하면서 24시간이 부족한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니 모든 게 선명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변호사로서 다시 엄마의 법무법인에 들어갈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